그렇죠. 강남권 아이들이 수능 체제도 맞추기가 쉽고 면접으로도 강점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 1등급 대 초반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2028의 입시는 굉장히 유리한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근데 내신이 이제 2등급에 수렴이 돼요? 그럼 34%니까 내신 갖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죠. 어머니들이 판단하기가 더 쉬워져요. 이 지역이 2028부터는 나아지는 입시가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의 남윤건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인걸입니다. 저는 이제 별도로 서초 메가스터디하고 원장도 겸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넣을게요. 저를?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두 개를 겸직해서 네. 생각보다 바쁜데, 네. 이제 워낙 명성이 자자한 디스쿨에 저도 네. 이제 시간을 내서 왔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냥 이력을 두 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넣을게요. 네. 그 2028 대입제도 개편 시한이 발표가 됐는데요. 요거 이제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내용을 먼저 브리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용은 이제 간단한 것 같아요. 이제 내신이 9등급제 상대평가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에서 내신이 등급제가 매겨지던 걸 이제 뭐 심화 선택이나 전문 교과까지 음악, 미술, 체육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5등급제 내신을 이제 산출해서 반영하겠다. 그럼 이제 어찌 보면 내신의 등급이 상대평가로 나오는 과목이 과거에는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한 6과목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0과목 이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목을 등급을 받아야 되는 과목은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은 조금 더 가중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4%, 11% 기존의 이 등급은 너무 가혹했던 거죠. 그래서 1등급 4% 안에 드는 걸 학생들이 받기가 너무 어렵고 2등급을 벗어나게 되면 내신을 활용해서 대학 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1, 2등급을 묶어서 그 근처에 있는 10%를 1등급을 주고 2등급을 34%까지 주니 어찌 보면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1등급 받기가 좀 쉽겠는데 2등급까지는 무난하겠구나. 이런 무언가 약간의 안도감이 생기는 입시로 바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내신에 같아요. 대한 거 1번이죠. 예. 간단한 질문이니까 이거 먼저 드릴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5등급제로 바뀌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은미체를 제외하고요. 네. 문제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수능 부분에서 또 바뀌는 부분이 있죠. 수능이 바뀌죠. 수능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게 2005학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표준점수라는 게 변환 표준점수였거든요. 근데 이제 과목이라는 게 사회탐구 11과목, 그때 당시로 하면 과학탐구 8개의 과목에서 최대 4과목을 선택하다 보니 어떤 과목에 유불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표준점수라는 걸 사용을 해서 아이들을 과목 간에 보정도 하고 11개 중에 좋아하는 과목 선택해라. 이렇게 무언가 입시가 약 17년 동안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수능을 잘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선택할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걸 선택한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기계공학과 갈 거야, 나는 의예과 갈 거야 이런 학생들이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물리를 선택하지 않고 화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화학을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과 친구들은 경제를 선택하지 않고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택 과목을 다 폐지해버리고 모든 학생들한테 동일한 시험을 보게끔 바꾸는 게 이번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미적투랑 그다음에 기하가 빠지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수원투랑 확통이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네네. 보니까 구별 없이 평가하게 되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탐구 쪽인데요. 네. 공통과학, 공통사회만 일단은 수능 범위로 지금 발표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교육부 입장에서는 수정할 생각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탐구에 대해서. 네네네. 근데 이게 국회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청회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내년 4월 달에 발표할 거거든요. 최종 확정된 내용. 최종 확정안을. 그럼 한 6개월 정도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개선안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분위기를 보면 원안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이 사회나 과학에 대한 과목은 변화하자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랑 또 이 디스쿨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 물론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쪽 대치동 쪽이나 이쪽에 이제 강남권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험 보는 게 맞냐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육부라든지 실제로 출제하는 쪽에서는 이게 아이들을 변별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변별하는 것과 꼭 알아야 되는 걸로 변별하는 것과 이것의 차이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꼭 알아야 되는 걸로 변별하고 싶은 게 지금 이 정책을 만든 입안자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걸로 하다 보면 실제로 대학 교수라든지 이제 조금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물리를 안 하는 게 맞아? 물론 공통과학이 일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무언가 지금 투 과목을 없애는 건 뭔가 납득이 되지만 원 과목도 수능 과목에서 배제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여론이 이제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건 현실이죠. 그럼 이제 그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정리를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변별에 대한 얘기를 내신과 수능에서의 변별이 안 된 변별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생각을 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올해 이제 2024학년도 입시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2023학년도까지는 발표가 됐죠. 우리가 의예과를 가려고 하면 보통 1.0에서 1.3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의예과를 가요. 그럼 이게 만약에 변화되는 2024로 가면 모두 다 1등급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정도까지 뭐 서울대부터 이 안에 드는 대학들의 대부분의 학과들은 1.5등급 수준에서 실제로 합격 결과가 나와요. 의대가 아니라 네, 일반 학과들. 네. 예. 물론 비인기 학과들은 2등급 근처도 나오지만 대부분 학과가 1.5등급이라고요. 그럼 1.5등급을 다시 이제 2024 입시로 바꾸면 이것도 1등급 근처가 돼요. 거의 1.1등급 이내로 모두 다 수렴이 될 거예요. 왜냐면 1등급이 10%고 2등급은 34%다 보니까 10과목 중에서 9개가 1등급이고 하나가 2등급이면 1.1등급이 되잖아요. 아마 성균관대 꽤 인기 있는 학과들까지 중간 학과까지는 여기에다 수렴이 될 거예요. 1.1이요. 예, 1.1 안으로요. 2028 입시부터는. 네네, 그렇죠. 이렇게 무언가가 바뀌어버리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1.0 또는 1.1 사이의 모든 학과가 다 교과나 종합에서 나오게 되는데 변별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변별을 하고 싶을 때 기본적인 내신만 가지고 변별하느냐, 여기다 뭔가 허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고민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2028학년도 입시의 또 하나의 화두가 지금 제대로 언론에 잘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대입 자율화예요. 대학의 자유. 네, 그래서 대학들이 선발하는 권한을 조금 더 자율권을 강화시켜 주겠다.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내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아직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대학들은 수능 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네. 내신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걸 동시에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별력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럼 내신 1등급과 내신 1.1등급을 변별을 두는 게 맞냐?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대학은 수능 최저만 이제 적용을 시킬 거고요. 1.0이나 1.1등급이나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대학은 면접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겠죠. 수능 최저는 기본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입시를 대학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면접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최저를 설치하는 게 조금 더 손쉽겠어요. 쉽죠. 그거는 이제 모든 대학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학년도부터 지금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체제를 계속 지금 거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2028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걸어나가는 거예요, 대학들이. 그런데 수능도 평가의 날이라 그러나 그게 지금보다는 두리뭉실해지잖아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최저로 거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수능이라는 건 5등급제가 아니거든요. 네. 똑같이 9등급제로 만들 거기 때문에 수능의 1등급, 2등급, 3등급은 그대로 존치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등급합 5, 세계 등급합 6 이렇게 수능 체제를 걸잖아요. 그 조건을 그대로 거는데 이걸 조금 더 강화해도 된다라고 실제로 대학들은 인식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본인들 대학의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걸겠죠. 그걸 우리가 한눈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대가 이미 2025학년도에 논술 전형에 4개 등급합 5짜리 수능 체제가 경영학과에 생겼어요. 논술에 최저를 네. 걸었다는 얘기죠. 논술의 수능 체제를 의예과에서만 걸었던 4개 등급합 5를 경영학과에 걸거든요. 네, 그럼 이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대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고려대 입학처는 정말 똑똑한 집단이거든요. 그럼 이걸 왜 걸까? 2028학년도까지를 무언가 연속성을 가질 때 이 조건을 걸었을 때 문과나 이 문과의 제일 인기학과도 어느 정도 자원이 살아남는지를 논술은 워낙 경쟁률이 높으니까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축적된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수능 최저를 설치하는 대학이랑 면접을 신설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의 그 어떤 레벨별로 나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같은 대학 안에서도 논술이냐 학종이냐에 따라서 그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네네네네. 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선생님, 내신에 대한 변별점은 지금 설명이 된 거죠. 어느 정도는 됐죠. 뭐 거기에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면 그럼 강남권 고등학교는 유리할 거냐? 뭐 이제 자사고를 보내야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막 다 맞물릴 텐데 실제로 지금 이제 내신의 기본적인 틀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지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지금 말씀해주신 강남권이냐 특목 자사 이런 유불리가 또 막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 뉴스가 처음에 딱 도출되었을 때 상당수 사람들은 지역의 자사고가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에 제가 처음으로 반대를 냈어요. 그거는 절대로 유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28학년도 입시가 뭐냐라는 걸 처음에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지금 중3 예비 고1 친구들까지는 고등학교를 지역 자사고를 가면 지역 인재에 해당이 돼요. 지방의 경우. 네, 지방의 김천고라든지 상산고라든지 포항제철고를 가면 그 지역의 경북이라든지 뭐 저쪽에 이제 전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지역 인재가 되는 게 올해 중3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지금 중2 친구들은요, 그 지역의 자사고를 가려고 하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를 그 지역에 있어야 돼요. 꼭 그 지역은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벗어나서 중고등학교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상산고를 가는 아이들의 가장 큰 그룹이 강남 서초이고 목동인데 이쪽의 학부모님들이 상산고의 메리트를 느낄 거냐라고 질문하면 메리트를 못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지역 인재 전형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의대 정원이 500명이 늘지 1000명이 늘지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이게 이제 나오고 나면 다 지역에 의대가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2 아이들이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혜택을 못 받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움직이기엔 이미 늦었다는 네, 얘기죠. 움직이기엔 이미 늦은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그럼 학부모님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상산고를 보내는 게 낫냐? 이 지역에 뭐 중동고등학교라든지 경기고등학교라든지 단대부고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낫냐라고 질문하면 어차피 거기 가서도 내신 경쟁 10%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10% 해야 되는 건데 어디 내신이 더 따기가 쉽냐라고 했을 때 거의 비등비등하게끔 느껴지는 거죠. 그럼 사교육이 발달된 대치동을 버리고 우리 아이는 무언가 군인처럼 기숙사 생활이 훨씬 더 맞는 아이야. 이런 아이들은 갈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굳이 떨어뜨려 가지고 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사고의 명맥은 지금 중3 이후로는 쇠락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환경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놓치고 있던데 이 내신을 이제 상대평가로 반영하지만 표준 편차가 없어요. 표준 편차가 없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고등학교 표준 편차가 4예요. 김초고등학교가 5, 6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걸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딱 보고 아 이건 선발고등학교구나. 그리고 커리큘럼이랑 그 학교의 정원을 딱 보면서 이건 상산고등학교다. 이건 김천고등학교다. 포항제철고등학교다. 청운고등학교다.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게 표준 편차가 사라지게 되면 못 찾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신 등급만 딱딱딱딱 나왔을 때는 무언가 그 학교의 메리트가 사라지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학교는 그 학교에 맞는 심화 선택 전문 교과를 가르치잖아. 제가 일반 이 강남에 있는 교장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쪽에 우리 학교는 외대부고랑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학교의 커리큘럼을 바꾸면 돼요. 강남의 사립고등학교 교장이면요. 아니야, 우리는 저쪽에 포항제철고등학교가 진학지적이 더 좋은 것 같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는 포철고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상대평가로 내신 나오는 거니까 그 과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내신 등급 나오면 이게 포철고인지 이쪽에 희문고등학교인지 모르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학교의 메리트는 정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라서 2028은요, 딱 이게 나오는 순간 저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기자님께 이런 말씀 드렸는데 특목고 중에 외고만 좋아지는 입시다.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원외고나 한영외고나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문이과 통합 수능이잖아요. 네. 그럼 수능의 강점을 가질 수 있죠. 네. 거기에 외고의 커리큘럼은 일반고에서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없고 뭐 프랑스어 회화 이런 걸 가르칠 선생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고는 외고만의 커리큘럼을 다른 고등학교에서 벤치마킹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또 300명이 넘어가는 외고는 서울 쪽에 있는 외고 한 4개,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전 외고가 유일하거든요. 그럼 대학들은 문과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이 대학의 입학처에서는 외고 커리큘럼이 매력적이거든요. 300명이 넘으면 서울 쪽에 대원이나 명덕이나 한영이거나 대일외고겠구나 이렇게 시그널이 바로 와요. 그럼 찾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럼 외고에서 우리 아이는 문과의 성향이어서 외고를 보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내신을 준비를 쭉 시키다가 얘가 갑자기 의대를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수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네요. 통합 수능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고만 개탄 입시예요. 외고만 개탄 입시인 거고 거기에 영재학교도 네. 서울 영재고랑 경기 영재고는 전국 단위 지역 인재가 안 되는 과학고죠. 네. 영재고죠. 저쪽의 지역의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영재고는 지역 인재가 되죠. 네. 그럼 지역에 있는 의대 입장에서는 얘들 뽑고 싶죠. 그래서 이제 영재고도 무언가 아이들의 선호도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강남권 일반고는 어떨까요? 강남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아지는 거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서울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 설명회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학생부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는 거기뿐만 아니라 경기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고등학교가 1등급, 2등급, 3등급, 기존의 2등급까지 맞기가 정말 어려워요. 3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4등급은 그냥 공부 좀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지 않은 아이가 4등급 받아요. 그런데 6, 7, 8, 9등급은 정말 여기도 잘 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가 표준 편차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22에서 24 사이에 대부분 다 수렴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학생부 종합에서 강남권 아이들을 뽑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로 1등급이 딱 만들어지면 1, 2등급이 10%잖아요. 그럼 이 애들의 내신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 안에 드는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입시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뽑히기가 어렵고 그 자리를 다 그렇죠. 강남권 아이들이 수능 체제도 맞추기가 쉽고 면접으로도 강점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 1등급 대 초반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2028의 입시는 이 지역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굉장히 유리한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근데 내신이 이제 2등급에 수렴이 돼요? 그럼 34%니까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는 애들인데 공부하는 애들인데 내신이 평균 2등급이 돼요? 그러면 내신 갖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죠. 그럼 이제 1학년을 딱 시험을 보고 나면 2등급에 거의 수렴을 해버리면 어머니들이 판단하기가 더 쉬워져요.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 우리 아이는 수시형이 아니라 정시형이야. 여기다가 논술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 근거가 빨리 만들어져 있어서 빨리 만들 수가 있어서 이 지역이 2028부터는 나아지는 입시가 될 거예요. 이자가 달리는 순간 딱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어요, 선생님. 이거 너무 막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 얘기하고 나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한 번 잡혀가셨었어요.